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공수다 38번째. 또라이가 되자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공과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공을 한다고 했을 적에 중요한 게 이제 군중 심리를 극복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요 전 강의 내용에 보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요 진광현문 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대목을 요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우, 이 근심 문자예요. 근심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근심이 많은 거를 궁빈, 이거는 이제 막혔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가난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궁빈 그러면 그냥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가난한 걸 빈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뒤집어서 이제 궁빈 이렇게 이제 쓴 거고, 자제, 자제는 뭐냐면 자유자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롭고 스스로 뭘 결정해서 이제 하는 걸 자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북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근심 걱정이 많은 게 그게 가난이고, 자유자재한 게 그게 북이다 이거야. 보통 우리는 이걸 반대로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고, 또 뭐요? 부자가 되면은 자유자재하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반대가 맞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이 가난한 것이고, 자유자재한 것이 부귀한 것이다 이거야. 그 부의 크기, 부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와 근심, 자제, 여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걸 먼저 읽어서 우리가 이제 근심을 떨치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근심을 먼저 떨치고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어야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자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나와요.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 거야 아마. 굉장히 짧은 경전이 있는데 관자재 보살 뭐 행신 바람일다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어, 그때도 이 자재라는 얘기가 나와요. 관자재 보살. 요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관자재보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 관자재보살, 자제하다. 이게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자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 그 모세가 여호와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 이게 이제 자제라는 얘기, 자제. 자제. 그러니까 이 자제라고 하는 거는 조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조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이 굉장히 그 위대한 말이에요. 자제라고 하는 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말이야. 나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야, 나는 내 식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게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고 자제라는 뜻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사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게 자제와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으면은 절대로 올바르게 부를 이룰 수가 없어. 이뤄도 그게 나한테 득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해롭게 작용을 한다고. 해롭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제하고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게. 자, 요거 이 군중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요 대목을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거 한문 구절 요거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다우위 궁빈이요 다제위 북이다. 궁빈해서 근심 걱정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대다. 우리가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을 부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요 개념을 좀 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할 때, 이 어떤 상식, 보편적인 상식, 요거 이제 군중심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군중심리하고 상식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그 부를 일구고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혁신이 있어야 돼. 남들과 같이 생각하고 남들과 같이 행동해서 뛰어난 인물이 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죠. 뛰어나게 되기가 어렵다 이거야. 남들과 뭔가 다르게 상식과 좀 다르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곧 군중심리의 이제 극복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또 혁신이고 그걸 왜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뛰어나다고 하는 게 이 군중심리 관점에서 보면 뭐냐? 또라이요. 군중심리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을 또라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소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라이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또라이라고 보는 거를 내가 두려워하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왜? 계속 내가 상식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야 이상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군중 심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사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는 거 곧 또라이가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또라이는 또라이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상한 또라이, 진짜 또라이가 되면 안 되고 멋진 또라이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건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워렌 버핏. 이분도 또라이예요. 이분도 또라이라고.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상식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 상식은 달라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찰리 먼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대한 분들인데 또라이예요. 일반인 상식에서 비춰보면. 그래서 함부로 흉내를 못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태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태공.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낚시질하는 사람을 이제 뭐 강태공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낚시질을 시작한 게 70세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0세 때 문항을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항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이분이 낚시질을 어떻게 했냐? 낚시에 보통 미늘이라고 있어요. 미늘이라고 해가지고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끝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물고기에 딱 물었을 때 물고기에 빠지지 않도록 비늘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미늘이. 근데 이분은 일자 낚시를 했어. 미늘이 없는 낚시. 거기다가 미끼만 끼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낚시질을 한 거야. 그러면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미끼 그냥 마음 놓고 따먹고서는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기를 낚을 생각으로 낚시질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세월을 낚은 거야. 10년 동안. 70세에서 80세까지 미늘 없는 그런 일자 바늘을 가지고 거기다 미끼를 끼워가지고 물고기 밥을 주고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낚시를 한 게 아니고. 그 세월을 이렇게 70년 동안 이제 보내다가 드디어 주군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서 이제 뜻을 편 거지. 굉장히 늦게 뜻을 편 거예요. 80대에 이제 뜻을 펴기 시작했으니까. 강태공 이 양반을 우리가 이 군중심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겠냐 이거야. 70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70대. 옛날 70대면은 어마어마한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90, 100세 정도 봐야 돼. 그런 나이에 세상을 향한 어떤 큰 뜻을 품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알아보는 어떤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낚시질을 10년 동안 하고 지낸다고 하는 거는 또라이가 아니면 그걸 못 하는 거야. 강태공.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갈공명도 유비하고 관우, 장비, 이 삼형제를 삼고초려하게 만들죠. 빠꾸로 시킨다 이거야. 왜? 자기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야. 요즘은 요즘 그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디 취직하려고 면접 가잖아요. 면접을 가는데 자기가 면접 당한다고 생각하고 가지 말라 이거야. 내가 그 회사를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제발 나를 뽑아주시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자기 능력을 키워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회사를 스스로 면접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자기가 충성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좀 형편없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회사는 자기를 뽑아도 안 가면 그만이야. 가지 말라 이거야. 배부른 소리 같은데. 이런 좀 패기가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면. 면접을 나를 뽑아주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걸로 착각을 하면, 이거는 그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게 그 회사 생활이나
그 회사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득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 그 회사에서 뭐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보내야 될 텐데, 혹은 보낼 이제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나는 면접을 안 보냐 이거야. 상대방이 나를 면접 보게만 하지 말고 나도 그 회사를 면접을 봐서 그 회사가 내가 충성할 회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사에 다니다가도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굳이 거기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뭐 거기 회사에만 다니라는 법이 있나? 그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참 좋지 않은 편,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아직도 좀 많이 그런데 그 기업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좀 선진국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 기업 문화가 좀 좋지 않게 형성이 된 데는 개인의 역할도 커요. 개인들이 너무 회사 다닐 때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예전 사람 같지 않다, 뭐 어쩌고, 뭐 저기 뭐야 개인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사람 다루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나는 좋게 봐요. 다루기가 힘들어야 돼. 밑에 사람을 다루기가 좋으면 기업 문화가 어떻게 되냐? 개판으로 된다고. 밑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명령만 하면 안 되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을 못 해요. 중국한테 다 따라잡혀가지고 뭘 해먹고 살 수가 없어 앞으로는.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또라이가 많이 필요해. 지금 시대가 또라이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또라이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자, 제갈공명이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군왕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면접을 본 거라 이거야. 거꾸로. 그다음 순임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임금도 유임금을 이어가지고 왕이 된 그 임금인데, 순임금은 좀 불우하게 컸죠. 자기 그 아버지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재혼을 하는데 새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또 이제 애를 하나 낳죠. 동생이 하나 태어나는데, 요렇게 셋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순임금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시도를. 근데 요임금이 그 이 순임금이 이제 그 좀 사람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자기 딸 둘을 시집을 보낸다고. 딸 둘을 시집을 보내서 이 딸 둘이 좀 지혜로웠던가 봐. 딸 둘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아버지와 새어머니 동생이 이제 이 순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걸 막아주죠. 순임금도 뭐 좀 현명했던 사람 같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나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들한테 복수를 안 한다 이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 가족이건 뭐건 간에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인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행동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 쪽에서는 순임금을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당시에 임진왜란 때 뭐 13척 배 13척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외군 외선들 어마어마한 뭐 10배 이상 되는, 10배가 뭐야, 굉장히 많은 수십 배 되는 그 외선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상식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게 또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라이는 또라이인데 멋진 또라이다 이거야. 이렇게 멋진 또라이가 하나씩 생겨야 나라가 좀 발전을 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그리스 선박 회사로부터 그 대형
유조선을 수주해요. 이게 1972년도의 일이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배를 지을 조선소가 없는데 유조선을 먼저 수주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유조선을 수주한 다음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그 뭐라 그래? 선박 그 제조를 같이 했다고. 동시에 진행한 거야. 이 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 정주영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위대한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저분의 모든 것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분의 행적 중에 굉장히 위대한 부분,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제 경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 72년도에 이제 유조선을 수주를 하는데 현대건설, 현대 그 조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죠. 현대 그 중공업, 지금은 현대중공업이고 당시에는 현대 뭐 조선중공업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전신이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게 1973년이에요. 1973년에 조선소를 세운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배를 납품하는 거, 배를 인도하는 거는 1974년도에 인도한다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조를 해가지고 인도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973년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세운 다음에 1983년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의 조선사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야. 당시 이제 1982년만 해도 82년도에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세계 이제 수주 1위였었어요. 근데 1년 만에 현대중공업이 뒤집어 엎고 세계 1위를 한다고. 수주량에서도 그렇고 건조량에서도 그렇고. 명실공히 세계 1위 업체가 돼버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1위 업체가 된다는 거. 대단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진 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이와 같은 또라이 정신이 좀 구경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사회가 좀 많이 조직화가 돼서 그런지 뭔가 어떤 이런 상식 요걸 벗어나는 그와 같은 어떤 경영을 하는 그런 경영자들 CEO 이런 분들이 좀 요즘 구경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 뭐 그래도 워낙 이제 인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아마 어디에선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성공을 한다 내지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우리나라 뭐 경제도 좋아지겠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한문 구절 그 소개시켜 드렸던 것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근심 걱정이 많은 거를 가난이라고 하고 자제한 것 요걸 북이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요게 뭐요?
요게 이제 낭만과 여유라고 하는 거야. 음. 지금 당장 뭐가 없어도 내가 낭만과 여유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으면 그게 곧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요런 게 되지 않으면 요걸 뭐라 그래? 요걸 이제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요거야. 어. 그래서 요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그 부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부라고 하는 거를 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쫓아간다고 이게 뭐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좀 자제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런 것도 달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도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군중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다소 좀 튀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